시작 안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마음의 이유. 마음에는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체의 이유가 있다. 블레즈 파스칼. 주석. 파스칼의 명저 팡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파스칼은 뛰어난 이성적 능력을 가진 과학자이자 수학자였지만 인간 존재의 깊이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인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직관적이고 깊은 이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앙, 사랑, 아름다움과 같은 영역은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경험에서 이성뿐만 아니라 직관, 감정,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영역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하는 통찰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데이터와 분석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직관과 감성 지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깊이 옳다고 느껴지거나 강하게 이끌리는 경험이 있나요? 당신의 결정에서 이성과 마음, 직관, 감정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깊숙이 옳다고 느껴지거나 강하게 이끌리는 것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예,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한 확신, 아름다움을 느낄 때의 감정 등 이성적인 생각과 분석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말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나 통찰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이 주는 이유가 때로는 이성적인 이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성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 영역이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관과 지혜에 대한 신뢰를 기르는 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두 번째 명언, 자기 자신 되기. 너의 양심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 자신이 되어라. 프리드리히 니체. 주석.
이 명언은 니체 철학의 핵심 주제인 자기 극복과 가치 창조와 연결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가 종종 개인의 삶과 의지를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윤리적 명령은 외부의 도덕률이나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즉 양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이 양심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자기 명령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 즉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언급되는 위버맨쉬를 향해 나아가라는 실존적인 부름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명언은 자기 이해, 진정성,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너 자신이 되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당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동 방향. 조용히 앉아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떤 모습의 너 자신이 되라고 속삭이나요? 혹시 사회적인 기대, 타인의 시선, 혹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당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양심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어떤 책임감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주는지 느껴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면의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상상하며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명언,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주석. 스페인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현실적인 처세술과 도덕적 지혜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와도 통하는 맥락으로 모든 지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향, 동기, 한계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명언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 객관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자기 이해를 통한 성장이 삶의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임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명상하는 동안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생각과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적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당신의 행동 패턴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모습들을 돌아보며 그 기저에 어떤 성향이나 동기가 있는지 탐색합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스스로를 평가해 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마치 흥미진진한 탐험처럼 여기고 이 탐험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깊은 지혜와 성장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다짐합니다. 네 번째 명언. 삶의 흔들림. 인생은 흔들리며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주석.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원을 맹목적이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의지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의지의 충족과 불충족 사이를 영원히 오가며 고통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지가 좌절되거나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일시적으로 충족되면 새로운 목표가 없어지면서 의미 상실과 공허함에서 오는 권태를 느낍니다. 따라서 삶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부정적인 상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것이 그의 비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명언은 욕망 추구의 덧없음과 만족의 일시성, 그리고 존재론적인 공허함이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특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자극과 무의미함 속에서 느끼는 허무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삶에서 고통스러웠던 순간과 권태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두 상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나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졌나요? 아니면 때로는 권태로 이어졌나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순간들, 좌절, 결핍, 문제 상황 등과 권태롭다고 느꼈던 순간들, 심심함, 무의미함, 공허함 등을 떠올려 봅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어떻게 반복되거나 번갈아 나타났는지 관찰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욕망을 좇으면 권태가 오고, 권태를 피하려 새로운 자극을 찾으면 다시 고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고통과 권태 사이의 흔들림이 인간 실존의 한 측면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권태를 회피하려 애쓰기보다 현재 느껴지는 감각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욕망의 충족이나 회피를 넘어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에서 오는 다른 종류의 평화나 만족감을 탐색하는 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 진실의 단계.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하게 반대받는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주석.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지만 새로운 사상이나 진리가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명언은 기존의 통념이나 기득권을 뒤흔드는 새로운 진실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초기에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조롱당합니다. 그 후 점차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면 기득권층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렬한 반대와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 진실이 널리 퍼지고 입증되면 마치 원래부터 당연했던 것처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는 과학 발전, 사회 개혁, 문화 변화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현대적으로는 혁신에 대한 저항,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역사적으로나 당신의 경험 속에서 이 세 단계를 거친 진실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왜 사람들은 새로운 진실이나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당신이 믿는 진실을 주장할 때 이러한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진실이나 아이디어, 지동설, 여성 참정권, 스마트폰의 개념 등을 떠올려 봅니다. 그 아이디어가 각 단계를 어떻게 거쳤을지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제안이 초기에 조롱이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새로운 진실이 직면하는 저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당신이 믿는 어떤 진실이나 아이디어를 주장하거나 추진할 때 이 세 단계를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심과 용기를 기르는 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여섯 번째 명언, 창의력과 재미. 창의력은 재미있게 지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주석.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혁명적인 통찰을 통해 과학적 지능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창의적인 발견이 딱딱하고 경직된 사고가 아닌 즐겁고 유연하며 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성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개념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실험하고 조합하며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재미있게라는 요소는 호기심, 탐구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창의성을 촉발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현대 교육과 기업 환경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위기와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명언입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언제 가장 창의적이라고 느끼나요? 그때 재미를 느끼나요? 재미있게 지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창의력을 더 재미있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 상태였나요? 혹시 재미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나 창의력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일이나 숙제가 아닌 재미있는 놀이처럼 접근해 보는 상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고
논리적인 순서나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엉뚱하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도 떠올려 봅니다. 지능을 딱딱하게 분석적으로만 사용하기보다 상상력과 유머, 호기심을 더하여 유연하게 사용하는 자신을 느껴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새로운 관점과 활력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7번째, 명언점 읽기. 점들을 연결하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스티브 잡스. 주석. 스티브 잡스는 그의 상징적인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 명언을 통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학 중퇴 후 서체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나중에 매킨토시 디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았을 때 서로 연결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예측하여 통제하려는 시도가 어렵고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신 현재의 경험에 충실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점들을 찍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점들이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 경험의 가치,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상치 못하게 연결된 경험이 있나요?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점들을 찍고 있나요? 이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되나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했지만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경험 몇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에는 그 경험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연결되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는지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실패나 어려움처럼 보였던 점들도 어떻게든 당신의 여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계획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미래는 아직 찍히지 않은 점들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합니다. 현재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과 내리는 결정들을 소중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신뢰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새로운 경험의 점들을 찍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기르는 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여덟 번째 명언. 진리의 근원. 모든 진실의 근원은 하나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진실의 근원은 바로 신입니다. 아퀴나스는 신을 존재 자체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보았으며 인간이 이성적인 탐구 철학과 신의 계시 신학을 통해 파악하는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의 근원인 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철학적 진리와 참된 신학적 진리는 결코 모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어 궁극적인 진리에 더 깊이 다가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 명언은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지식과 탐구 분야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나 실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식의 통합성,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본질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탐구 정신을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진실, 과학적, 예술적, 종교적, 철학적 등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진실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왜 중요할까요? 행동 방향. 당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진실이나 지식들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예술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특정 종교의 가르침 등 이러한 다양한 진실들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모순되기보다는 혹시 어떤 더 큰 질서나 근원에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진리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상합니다.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의 지식 속에서도 궁극적인 하나의 진실을 향한 노력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분리된 지식 조각들을 넘어선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모든 탐구가 결국 우리를 더 큰 진리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습니다.
9번째 명언. 비교와 기쁨. 비교는 기쁨의 종말이다. 쇠렌 키르케고르. 주석.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주체성과 책임, 그리고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이 명언은 타인과의 비교가 인간 내면의 기쁨과 만족감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지적합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이며 저마다의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타인의 기준, 성취, 소유물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심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와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성실히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과 소셜 미디어로 인한 비교 문화 속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나요? 비교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비교하는 습관이 당신의 기쁨이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행동 방향. 당신이 최근에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능력, SNS에 보이는 타인의 행복 등 비교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당신의 마음과 몸에서 어떤 감각과 감정, 불안, 질투, 실망 등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그 감정들이 당신의 기쁨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느껴봅니다. 비교는 기쁨의 종말이다라는 명언을 되뇌며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강점, 재능, 경험,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합니다.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외부와의 비교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느껴지는 내면의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껴봅니다. 자기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열 번째 명언. 예술과 이해.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프리다 칼로. 주석. 멕시코의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이를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에게 그림 그리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나 직업을 넘어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자화상을 주로 그린 것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며 세상을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술 창작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며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명언은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형태든 창의적인 활동이 자기 발견과 성찰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자신이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글쓰기, 음악 감상, 대화, 운동 등 그 활동이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돕나요? 창의적인 활동이나 깊이 몰두하는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당신 자신이나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어떤 활동, 예를 들어 일기 쓰기, 악기 연주, 요리, 운동, 대화, 명상 그 자체 등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활동을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그 활동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탐구하고 이해하려 하나요? 그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느껴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깨닫게 되었나요? 창의적이거나 깊이 몰두하는 활동이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당신의 이해를 확장하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임을 인식합니다. 당신만의 그림 그리기 방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얻는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껴봅니다.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